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입력 마스크인데요. 입력 마스크가 왜 사용되는지 먼저 아셔야 돼요. 입력 마스크는 특정 형식의 숫자나 문자를 입력할 때 유용하도록 편하도록 입력 형식을 지정해 주는 것이 바로 입력 마스크예요. 그리고 얘는 데이터의 입력을 제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력할 때 오류를 줄여준다는 얘기죠. 오류의 가능성을 갖다가 줄여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짧은 텍스트라든가 숫자, 날짜, 시간, 그 다음에 통화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입력 마스크 마법사를 사용해서 속성을 쉽게 설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입력 마스크 마법사는 짧은 텍스트나 날짜, 시간 필드에만 쓸 수 있어요. 거기만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짧은 텍스트나 날짜, 시간 필드에서만 입력 마스크 마법사 위저드를 쓸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짧은 텍스트 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면허 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그 다음에 암호라든가 날짜 형식, 시간 형식 여기에서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숫자 필드와 통화 필드는 입력 마스크 정의를 갖다가 직접 해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텍스트 형식의 입력 마스크 설정, 입력 마스크 설정을 암호로 설정하게 되면 암호 입력 컨트롤이 만들어지고 화면에는 별표가 표시가 돼요. 당연히 모든 문자가 저장은 되지만 화면에는 별표로 표시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입력된 문자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바로 암호 입력 마스크를 사용하면 돼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짧은 텍스트 주민번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입력 마스크를 클릭하게 되면 저장하고 바로 입력 마스크 마법사예요. 여기 오게 되면 어떤 입력 마법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운전면허 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방금 전에 살펴본 암호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주민번호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이 형식대로. 그 다음에 목록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입력 마스크 이름은 주민등록번호고 입력 마스크는 이 형식대로 이 앞의 원화 같은 경우는 뒤에 이 대시를 쓰기 위한 원화예요. 기호 앞에 원화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 기호는 밑줄이고 다음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기호와 함께 저장하느냐 기호 없이 저장하느냐 설정 가능한 거고 다음 그 다음에 마침을 눌러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입력 마스크가 여기에 이렇게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입력 마스크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르고 데이터 시트에서 입력을 할 때 보세요.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입력하기 쉽게끔 이렇게 입력 마스크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입력 마스크 개념이고, 입력 마스크를 이제 사용자가 지정하는 경우인데 입력 마스크 속성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3개까지 포함시키는데요. 맨 앞에 있는 이 원화 표시는 요 괄호를 쓰기 위한 기호예요. 그리고 999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화 표시 가로를 닫아야 되기 때문에 원화 표시를 준다라는 거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원화 같은 경우는 요 대시를 쓰려고, 그래서 원화 같은 경우는 뒤에 기호를 쓰고 싶을 때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역 같은 경우는 입력 마스크 자체를 지정해 준 경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이 0은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리터럴 표시 문자 모든 값과 함께 저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을 줬을 때 1 또는 공백을 줬을 때는 문자만 저장돼요. 요거는 그냥 맞다트리다 정도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밑줄 같은 경우는 문자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입력 마스크에서 반드시 문자를 입력해야 되는 그 자리를 표시해 주는 역할, 밑줄로 표시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리터럴 표시 문자 0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게 필수 요소예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필수 요소. 입력돼야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그래서 0이라는 거는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갖다가 입력하고자 할 때 0을 쓰고 필수 요소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기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샵입니다. 샵 같은 경우는 덧셈 기호와 뺄셈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0 필수 요소예요. 0 필.
그 다음에 9 같은 경우는 선택 요소입니다. 선택 요소. 얘는 숫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어요. 선택 요소니까 공백이 입력돼도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필수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입력이 돼야 된다. 0은 선택이기 때문에 숫자나 공백이 입력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9 같은 경우도 덧셈, 뺄셈, 기호 쓸 수 없어요. 샵만 쓸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샵 같은 경우도 선택 요소예요. 얘도. 그래서 숫자나 공백을 입력한다. 그러니까 선택 요소 같은 경우는 공백이 입력될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 필수 요소, L도 필수 요소예요. 필수 요소인데 L, 레터, A에서부터 Z까지의 영문자, 그 다음에 한글을 입력할 수 있어요. L,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0필, L필, 이렇게. 그 다음 물음표 같은 경우는 선택 요소고, A에서부터 Z까지의 영문자, 그 다음에 한글. 그러니까 L하고 물음표의 차이점이라는 거는 L은 필수, 물음표는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대문자 A, 필수 요소. 대문자 A니까 필수, 영문자나 한글, 얘는 이제 숫자까지도. 그 다음에 소문자 A는 소문자 A니까 그냥 선택.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문자 A처럼 영문자나 한글 숫자 입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같은 경우는 필수 요소인데 모든 문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선택 요소, 모든 문자나 공백 입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점이라든가 쉼표, 그 다음에 콜론, 세미콜론, 대시, 슬래시, 이런 거는 이제 소수 자릿수, 그 다음에 천 단위 기호, 날짜, 시간, 구분 기호고, 그 다음에 소문자,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해줘요. 작다 개념. 크다는 당연히 크다니까 대문자 개념. 그 다음에 느낌표 같은 경우는 입력 마스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문자를 그대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원화 표시랑 같은 거예요. 원화 표시 A, 그러면 A가 그대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입력 마스크가 가로 열고 000 가로 닫고, 그 다음에 000-0000, 0 같은 경우는 0에서 9까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다 오는 거죠. 그리고 필수 요소 자리를 다 채워야 돼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9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선택이잖아요. 공백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다 되어 있으면 다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백이면 이렇게 공백이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A는 뭐예요? 영문자, 한글, 숫자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55-TL이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00은요. 숫자만 되니까 206 숫자만 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샵 같은 경우는 더하기, 빼기, 기호 가능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999니까 0부터 9까지 선택이니까 20. 공백도 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입력이 다 돼 있을 때는 그냥 2000 입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라. 그 다음에 첫 글자는 이제 L, 레터. 다 대문자로 쑥 바꾸고 이렇게 입력되면 다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L과 물음표의 차이점이라는 건 물음표는 선택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거죠. 이 자리가 바로 물음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R 같은 경우는 이 L에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대문자 L, 그 다음에 0이잖아요. 숫자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대문자, 그 다음에 숫자가 왔고, 그 다음에 요 L, F가 왔죠. 그 다음에 0이니까 숫자, 문자, 숫자, 숫자, 문자, 숫자, 이렇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0 5개에다가 9 4개, 0은 필수잖아요. 9는 선택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백,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입력이 다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대문자로 바꿔주고 나머지 다 소문자로 싹 바꿔야 되네요. 이거 때문에. 그러니까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그 다음에 공백 없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000-00-0000, 0은 숫자잖아요. 0에서부터 9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다 오는 거죠. SSN 오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대문자 L, 그러면 뭐예요? 두 글자는 이제 대문자이면서 DB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금 0이잖아요. 이러니까 0부터 9까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조회 속성 같은 경우는 조회라는 방법을 통해서 미리 입력해 놓은 데이터 목록을 선택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갖다가 조회 속성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얘는 이제 입력 데이터가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짧은 텍스트라든가 숫자, yes, no 형식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말장난 좀 조심하셔야 되죠. 조회 속성 같은 경우는 짧은 텍스트, 숫자,
그 다음에 yes, no 형식에서만 쓸 수 있다더라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콤보 상자라든가 목록 상자와 같은 컨트롤을 이용하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서 데이터 형식의 조회 마법사를 갖다 이용해서 설정된 내용은 조회 탭에 나타나요. 조회 탭 말 그대로 조회 속성이기 때문에 조회 탭. 그래서 조회 탭에서 컨트롤 표시를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로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명의 짧은 텍스트, 그 다음에 일반 탭, 조회 탭,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회 탭에서 지금 컨트롤 표시 목록 상자로 주고요. 목록 상자로 주고, 그 다음에 행 원본 유형을 값 목록으로 줘요. 값 목록. 그래서 테이블 쿼리가 있고 값 목록이 있고 말 그대로 필드 목록이 있는데 값 목록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행 원본을 갖다가 인사부 세미콜론, 홍보부 세미콜론, 상단부 이렇게 이제 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바운드 열 하나, 열 개수 하나, 뭐 열 이름은 이제 안 주기로 하고, 뭐 여러 값 허용 아니고, 그다음에 값 목록 편집 허용 예고, 그다음에 행 원본 값만 표시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눌러요. 저장을 누르고, 그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들어가서 지금 성명 예를 들어서 홍길동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서명을 입력할 때 지금 바로 여기 보세요. 인사부, 홍보부, 상단부 이렇게 조회를 통해서 입력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입력 마스크고 바로 이런 부분들, 이게 바로 조회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콤보 상자, 그 다음에 목록 상자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컨트롤 표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콤보 상자, 목록 상자고, 바로 이제 이 부분 컨트롤 표시, 그 다음에 행 원본 유형, 사용할 행 원본의 유형이다. 그래서 테이블 쿼리, 값 목록, 필드 목록 설정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값 목록이에요. 값 목록. 그 다음에 이번에 행 원본 같은 경우 행 원본 유형을 테이블 쿼리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값 목록으로 설정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분리합니다. 방금 전에 봤듯이 값 목록의 경우는 세미콜론으로 값을 갖다가 분리시킨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드 목록을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운드 열, 연결된 열, 그래서 열 목록 상자라든가 콤보 상자에서 컨트롤 원본 속성에 지정된 원본, 사용할 필드, 그러니까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필드에 연결된 열을 갖다가 지정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열의 개수, 말 그대로 열의 개수를 갖다 지정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열 이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열 너비도 주고, 그 다음에 행수, 행 개수를 지정하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목록의 너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목록 값만 허용할지 안 할지 여부도 결정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네.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